2024 K리그 4월의 시작도 저희 슈퍼 스카이데이와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현정입니다. 오늘 대전과 울산의 경기, 이곳의 대전 월드컵 경기장인데요. 저와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달 만에 저희 멤버가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글쎄요, 3월 1일에 저희는 거의 얼어 죽을 뻔했죠. 그쵸. 네,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날씨가 한 달 동안 많이 풀려서 편하게 이제 저희가 이제 4월에 접어들면서 축구장에 오게 됐고요. 정말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슈퍼스카이데이 그리고 K리그1의 경기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풀리다 보니까 선수들의 이제 경기력도 더 많이 올라올 것 같고요. 많은 축구 팬들 속에서 오늘도 아주 경기 치르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좋은 그라운드 컨디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1, 2, 3, 4라운드를 거치면서 예상했던 부분과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사실 김천 상무의 1위는 순위표보면 아무래도 맨 위부터 보게 되잖아요. 네. 아직 봐도 좀 낯선 느낌이 들어요. 승격팀의 성적이 이렇게 좋을 줄이야. 역시 김천 상무가 멤버가 좋기는 한데 기대 이상으로 전반기 분위기, 초반 분위기가 좋구나라는 걸 느꼈고, 반대로 대전의 이 최하위로의 추락은 조금 낯선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죠. 네, 아무래도 지난 시즌 잔류가 목적이었던 대전으로서는 올 시즌 아직 4경기에서 승리가 없다는 게 오늘 경기에서도 홈 경기긴 하지만 강한 상대인 울산을 맞아 좀 부담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오늘 아주 호랑이를 맞아서 용맹하게 싸운다면 대전도 좀 좋은 경기 결과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그라운드에 또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에 대비해서 또 좋다고 경기 흥행 성적이 좋다고 하는데 좀 어느 정도가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K리그1의 지금 4라운드까지의 관중수가요, 지난 시즌은 사실 평균 유료 관중수가 무려 10,000명이 넘는 최초의 시즌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더 대단했는데 올 시즌은 총 관중수가 무려 5만 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정말 관중수의 증가까지 올 시즌 K리그1의 흥행 지표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 있고, 이거는 제가 그 슈퍼스카이데이 정확히는 스카이스포츠의 관계자분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방송 시청률이 30%가량이 늘었대요. 저희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저도 새로 합류했고, 저희가 다 이제 새로 팀을 구성하다 보니까 이 구성원에서 또 잘 축구 팬들이 원하는 것들과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각자 10%씩 가져온 것 같아요. 좋아요. 10%씩 그렇게. 잠깐만, 이왕제에서는 빼시는 건가요? 이제 한 번 나오셨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이황재 의원도 이 방송을 보고 있다고. 제 거를 황재 의원님께 1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5라운드에서 만나게 된 대전 하나와 울산 HD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난 시즌 좀 K리그의 돌풍을 일으켰던 대전 하나죠. 올 시즌에 정말 많은 기대를 받았는데 좀 예상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좀 이민성 감독의 고민이 더욱더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4라운드까지 2승 2무로 돌풍을 일으켰던 대전이었거든요. 하지만 올 시즌 아직 4경기에서 승리가 없으면서 팀 순위도 최하위. 더군다나 좀 부상 선수도 주전 선수들이 좀 많은 상황에서 오늘 경기를 앞두고도 경기 전에 좀 많은 고민을 좀 드러냈습니다. 네, 그리고 득점력이 좀 많이 아쉽고 또 역습 축구를 많이들 기대하셨는데 또 그것 또한 보이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대전의 경우는 사실 공격에 있어서 주축 자원들이 많이 빠졌죠. 울산전에도 잘했던 이진현 선수도 이제 팀을 떠났고, 티아고 선수도 전북으로 가고, 마사 선수도 이제 꿈을 찾아가는, 아무래도 이제 팀을 떠나게 된 아쉬운 상황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 대전의 평균 득점이 0.75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실점은 많기 때문에 뭔가 이 대전의 역동성, 공격력을 기대하신 분들에게 아직까지 이민성 감독의 대전은 조금 분발이 필요한 흐름으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구택 선수가 부상으로 좀 나가게 되면서 이 득점력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대비책이 필요할까요? 네, 사실 이제 구택 선수가 지난 시즌에도 큰 부상으로 많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면서 좀 고민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지난 인천과의 경기에서도 사실 좀 수비수와의 경합 과정에서 큰 부상이 본인으로서도 굉장히 좀 마음이 안타깝고, 이민성 감독의 고민도 구택 선수가 약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좀 부상으로 앞으로 좀 경기장에서 좀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좀 근심 어린 걱정을 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민성 감독의 히든 카드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울산은 조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지난 경기 2대2 무승부가 났지만 그래도 또 로테이션을 돌린 상황에서 승점 1점을 획득한 거라서 괜찮은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울산의 경우는 사실 전북전 물론 2대0을 리드한 경기를 따라잡혔기 때문에 그 경기에 대한 아쉬움이 아예
안 남을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대전전 그리고 이후의 수원FC전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와 같은 긴 일정들을 대비해서 전북전은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주전 자원들이 쉬면서도 지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울산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고요. 현재까지 공식전 무패이기 때문에 울산의 성적 흐름은 여전히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홍명보 감독을 만나셨잖아요. 네. 좀 어떤 말씀 나누시던가요? 근데 말씀 나누기도 네. 약간 긴장되실 것 같은데 홍명보 감독님 긴장돼 보였나요? 포스가 네, 상당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어깨가 좁아지시더라고요. 저절로 이제 좁아질 수밖에 없는 카리스마를 가진 감독이 또 홍명보 감독이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뭐 따뜻하게 좀 이야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네. 오늘 경기를 앞두고는 지난 시즌에 아무래도 대전 상대로서 승리가 없었던 상황이라 뭐 선수들도 일부 많이 로테이션을 통해서 주전 선수들이 많이 오늘 스타팅 라인에 이름을 올렸고요. 뭐 지난 시즌에 안 좋았던 경기를 오늘 경기를 통해서 이 경기를 반전으로 좀 결과를 좀 가져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네, 원래는 또 리드를 했던 울산 HD인데 3위로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인터뷰에서는 좀 오히려 뒤에서 쫓아가는 게 나을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이런 멘트를 들으셨을 때는 어떻게 좀 해석하면 될까요? 아무래도 좀 선수들의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홍명보 감독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제 시즌이 어느 정도 순간에 접어들면 그 승부처에서는 주전들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울산 입장에서는 지금 초반 흐름보단 중반에서 종반으로 넘어갈 때 그 흐름을 좀 잡고 싶다는 아마 이야기를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리그 12위 첫 승 신고가 절실한 대전 그리고 리그 3위죠. 3년 연속 K리그 우승을 향해 순항 중인 울산이 5라운드에서 격돌하게 되는데 두 팀의 시즌 첫 맞대결이에요. 팬들이 기대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대전은 지난 시즌 울산에게 진 적이 없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기록 자체가 좀 의미심장하죠. 역시 승격팀 지난 시즌 기준으로는 K리그 1에서의 잔류를 꿈꿨던 지난 시즌의 승격팀 대전 하나시티즌이었는데 그런데도 지난 시즌 우승팀이었던 울산을 상대로 지지 않았어요. 그런 점들이 얼마나 대전과 울산의 막대결 상성이 좀 의미심장한지를 나타내는 기록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의 맞대결 모두 아주 꿀잼 매치를 보여줬던 두 팀인데 대전과 울산의 지난 시즌 맞대결 하이라이트 보시면서 두 분과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방 압박권에서 이현식 공을 오른쪽에 슛! 이진영! 자, 김민혁이 넘겼습니다. 루익스! 루익스! 조리치! 동작골입니다! 루익스! 동작골 기록합니다! 해주고! 그리고 이진영! 피하고! 연신!
네, 정말 다시 봐도 짜릿한데 두 분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두 팀의 두 번째 맞대결 울산 홈에서 열렸던 경기였죠. 그 경기에서 이제 주민규 선수가 상대 수비수와의 경합 때문에 코에서 피가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기를 뛰면서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네. 그래서 3대3 경기가 나왔는데 주민규 선수의 투혼이 역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네요. 네, 위원님은요? 저는 두 팀의 첫 맞대결이었죠. 4월 16일 대전이 울산의 6연승을 질주하던 울산을 맞아서 계속해서 좀 공격적으로 강력한 전방압박과 함께 다이나믹한 공격, 이 두 부분이 맞아떨어지면서 울산의 7연승을 저지했던 그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 시즌 대전의 화끈한 닭공 축구가 울산을 만나면서 더 빛을 발했는데 그 유효 슈팅 대비 득점 전환율이 무려 55%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골을 넣으면 두 번을 차면 한 골은 이상 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역시 결정력이 그만큼 울산전에는 상당히 뛰어났던 대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 생각에 대전이 물론 올 시즌과 지난 시즌의 공격진의 구성이 좀 바뀌어 있긴 하지만 맞대결 상성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과연 오늘도 같은 비슷한 분위기를 바로 탈 수 있을지가 궁금해집니다. 네, 이렇게 울산에 강했던 대전 어느 정도였냐면요. 먼저 개막 후 7연승에 도전하던 울산의 제동을 건 팀이 바로 대전이었습니다. 7라운드 맞대결에선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울산에게 시즌 첫 패를 안겨줬고요. 두 번째 맞대결이었죠. 15라운드에선 3대3 무승부, 총 6골이 나왔던 경기였고 이 경기 정말 많은 팬분들이 열광하셨습니다. 지난해엔 또 울산 원정 경기에서 3득점을 올린 팀이 대전이 유일하다고 하니까요. 그 정말 경기 결과가 가치가 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맞대결이었던 30라운드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고 이렇게 대전은 울산 상대로 전 경기 득점 성공과 함께 또 리그 내 울산전 무패팀으로도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대를 만나면 팀이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안 그래도 신경 쓸 거 많은데 조금 위축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대전을 상대해야 되는 울산 입장에서는 자존심에 지난 시즌 많이 상처를 네. 입었고요. 지금 올 시즌은 이제 이 대전전에 있어서는 지난 시즌 안 좋았던 기억을 깨기 위해서 선수들도 충분히 이제 동기부여가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담은 되지만 이 부담감 역시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 네. 울산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최선을 다할 걸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선수들의 상태가 좀 어떤지도 직접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선수들이 아까 나올 때도 저희가 직접 3명이서 확인했고 좀 상태가 어때 보이네요. 우선 대전 선수들 몸 푸는 모습 보면서 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글쎄요. 역시 대전의 경우는 사실 초반에 부상자들이 좀 있다는 점. 네. 지금 이제 장기 결장 우려가 되는 구택이라든지 이러한 자원들이 지금 왼쪽에 자막으로 표시되고 있고 화면에 잡히는 선수는 김승대 선수죠. 네. 김승대 선수가 글쎄요. 올 시즌 이적생으로서 아직까지는 김승대 선수가 대전 홈팬들에게 인상을 많이 남기지 못했는데 오늘은 과연 이 김승대 선수의 라인 브레이커로서의 능력을 공격에서 좀 쓸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한번 김승대를 약간 애매하게 미드필더처럼 쓰게 될지 이런 부분들도 떠오르는 포인트입니다. 네, 그렇다면 울산도 한번 볼까요? 네, 울산 선수들이 조금 그래도 오늘 괜찮은 상태로 임한 것 같습니다. 박싱데이를 치르고 있는 울산인데 그래도 컨디션 조절에 있어서 좀 준비를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난 주말에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던 A 대표팀에 다녀온 선수들도 굉장히 좀 많은 선수들이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지금 루빅슨 선수는 지난 경기 전북전에 선발 출전하면서 오늘 경기에는 선발 라인업에 이름이 없습니다. 마테우스 선수가 오늘 중원을 지키면서 미드필드 라인에서 고승범 선수가 또 부상 후에서 회복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미드필드 라인은 마테우스와 함께 고승범 선수가 책임질 걸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뒷모습만 봐도 누가 봐도 마틴 아담이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 네. 켈빈 선수도 사실 오늘 이제 선발로서 기회를 잡거든요. 김천전 때도 나왔었던 켈빈 선수 과연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궁금해지는 일입니다. 네, 이렇게 양 팀의 선수들 모습까지 만나봤고요. 두 팀의 직전 경기력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이 4라운드에서도 좀 아쉬운 장면들이 많이 연출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구택이 일단 부상으로 조금 아웃을 하게 되면서 이제 오른쪽 발목을 좀 잡고 쓰러졌던 건가요? 조금 이 부분을 많은 팬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상황은 이 인천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김인균 선수, 지금 이제 화면상에 저희가 표시해드렸던 김인균 선수는 스피드 레이서로서 정말 빠른 속도를 지니고 있거든요. 김인균 선수가 먼저 인천의 뒷공간을 공략하면서 원정에서 좀 괜찮은 출발이가 싶었는데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구태기 부상과 같은 아쉬운 장면들이 있었고요. 또 이 장면은 안토니 떨궈주고 심상은이 이제 슈팅을 했던 네. 마무리 장면. 대전 팬분들 지금 웃고 계시지만 마음만은 타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장면. 이게 이제 보기에도 착지 과정에서 구택 선수가 문제가 좀 있었어요. 네.
네, 지금 후방에서도 뒷공간을 찔러주는 패스에서 오재석 선수가 여기서도 1대1 경험하면서 사실상 상대를 제압하지 못했고요. 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3백이 아닌 백포로 나왔던 대전으로서는 인천이 좀 빠른 공격을 막기에는 굉장히 좀 힘들어했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오재석 선수가 나름 제르소라는 어려운 자원과 고군분투하긴 했었는데 문제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홍정훈 선수 네. 대구에서도 백3의 경험이 아무래도 많은 만큼 백포 전술에 대한 적응이 인천전에 다 돼 있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결국 인천은 그 부분을 파고들었고 인천 홈에서 대전을 상대로 무려 2대0의 리드를 만들게 됐고요. 대전은 오늘 글쎄요 백포를 앞으로 쓸 때 그리고 백3를 쓸 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수비에서의 안정감을 올 시즌 얼마나 좀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고 일단 오늘 경기는 백3로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 백포 전술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짚어주셨는데 이 부분을 오늘 보완해서 나온다면 조금 첫 승에 대해서 가까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대전 오늘의 약간 변화가 좀 예상되긴 하는데 이순민 선수가 오늘 부상으로 또 결장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대전으로서는 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것 같은데 어떨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주세종 선수와 임덕근 선수가 그래서 오늘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지금 이순민 선수의 이 히트맵이 왼쪽에 저희 여러분 화면에 잡히고 있죠. 네. 정말 그라운드 전 지역을 뛰어다니면서 굉장한 활동량을 자랑하는 선수가 이순민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순민 선수가 오늘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아무래도 중원진의 개편이 있을 수밖에 없는 대전이 됐고요. 임덕근과 주세종 강원전 때도 사실 선발로 남았던 중원조합인데 활약이 좋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원이 과연 주세종 그리고 임덕근의 조합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네, 이순민 선수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대전의 반전을 이끌 히든카드입니다. 음라파 선수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선수를 대전 영입했는데 음라파에 대해서 좀 얘기해볼까요? 네, 아무래도 뭐 지난 시즌에 뭐 한 8개월 가량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는 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대전에 뒤늦게 합류해서 데뷔전에서 데뷔골, 워낙 뭐 195에 85kg 네. 강력한 피지컬을 가진 음나파 선수가 오늘 울산 수비수를 상대로도 최전방에서의 뭐 포스트 플레이라던가 타겟형 스트라이커의 역할을 제대로 해준다면 뭐 대전에 좀 고민이었던 최전방 득점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걸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이어서 울산의 지난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전의 새로운 용병을 조금 얘기해 볼 건데요. 음라파는요, 일단 많은 팬분들의 기대를 많이 받고 있고 토고 국적의 베테랑 스트라이커입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195cm라는 정말 좋은 피지컬을 갖고 있고 강원 상대로 데뷔골을 넣은 게 좀 회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과제는 타겟형 스트라이커로서 빠른 적응 그리고 구택 공백을 좀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화면에도 만나보고 있는데 오늘 팬분들도 많은 기대를 걸어주고 계신 선수기도 하죠. 그럼 이어서 울산의 지난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의 4라운드는 첫 현대가 더비였고 저희가 중계와 또 슈퍼스카이데이로 찾아뵀었잖아요. 현영민 위원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아무래도 좀 아쉬운 경기 결과가 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은 네. 돼요. 아무래도 일부 선수 로테이션을 통해서 전반전에 두 골을 좀 빠르게 만들어냈고요. 하지만 전반 막바지와 후반전에 이제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적지에서 승점 3점을 놓쳤습니다. 이동경 선수 최근 폼이 좋은 이동경 선수에게 지금도 좀 계속해서 좀 네. 꾸준하게 수비에서 가담해주면서 상대 실수를 유발을 했고요. 여기서 이동경 선수가 볼을 끊고 난 이후에 본인의 시그니처죠. 왼발 강력한 슈팅으로 이날 경기에서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 추가골 장면에서도 팀 조직에 의한 3자 패스로서 상대 측면을 완전하게 허물었던 장면. 이 허물었던 장면에서 득점은 사실 김지현 선수가 기록했지만 이 과정 속에서 김민우 선수가 수비수를 끌고 들어간 이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고 홍명보 감독의 좀 행복한 고민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 스트라이커 포지션에 김지현 선수의 득점이 나왔다는 것도 굉장히 좀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실점 장면에서 좀 아쉬웠던 루피선 선수가 아무래도 이날은 윙백 위치에서 내려와서 수비를 하다 보니까 수비가 크로스에 대한 시선을 뺏겼고 여기서 이제 상대 공격수에게 추격골을 허용했던 이런 장면에서는 또 개선이 또 필요한 울산의 수비 장면이 되겠고요. 지금도 루피선 선수가 볼을 흘리고 난 이후에 조현우 선수와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상대에게 페널티킥을 허용했던 장면. 이 장면들은 분명히 올 시즌을 계속해서 경기를 거듭하면서 리그 3연패를 위해선 분명히 좀 개선이 돼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결국은 계속해서 수비적으로 좀 밀렸던 울산으로서는 교체 투입된 문선민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이날 경기를 계속해서 후반전에 좀 어렵게 끌려다니는 경기가 계속해서 펼쳐지게 됐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약간 착잡한 네. 표정이죠. 올 시즌 인천전도 그렇고 후반의 집중력이 다소 좀 좋지 않은 울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주신 이동경 선수는 또 분유 버프를 받고 있는 선수기도 하잖아요. 이번 시즌 정말 초반부터 활약이 좋은데 아쉽게도 이제 군 문제를 앞두고 이제 군 입대를 앞두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까 만나보셨는데 좀 네. 어떻던가요? 만나는 그날 뭐 이제 군대에 입대하는 그날까지도 팀을 위해서 또 이제 가족을 위해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면서 좀 편안하게 행복하게 가고 싶다. 또 이런 얘기를 저와의 경기 전에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무엇보다 네. 이동경 선수가 얼마 전에 이제 아빠가 됐잖아요. 네. 분유 버프를 이제 받고 있는 시기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4월 한 달 동안에도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최근 3경기 4골과 2개의 도움인데 오늘도 골을 넣으면 4경기 연속골입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와. 이동경 선수의 왼발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월 말 김천 상무로 입대를 할 예정인데 그 전까지 공식전 일단 열심히 뛰겠다라고 이동경 선수가 각오를 밝힌 바가 있었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양 팀의 개막 후 한 달간의 성적 그리고 지난 경기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5라운드 경기를 준비 중인 양 팀이 어떤 선수들을 선발로 내세웠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가장 먼저 대전 하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골키퍼 이창근, 그 앞에 안톤, 아론, 이정태, 이동원, 주세종, 김승대, 임덕근, 이현식, 가장 최전방은 레안드로와 신상은이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일단은 3-5-2 포메이션으로 이 대전 하나 시티즌 오늘 플랜을 준비했습니다. 왼쪽 윙백 자리에 이제 이동원 선수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백포 수비가 지난 인천전 때 불안했기 때문에 백스리를 통해서 윙백 자리 좌우 윙백에 변화를 준 점을 볼 수 있겠고요. 오른쪽에 이현식 선수의 경우는 아마 팬분들은 바라셨을 거거든요. 이 공격력이 얼마나 잘 떠오를지가 관건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울산 HD입니다. 골키퍼에 조현우, 그리고 그 앞에는 심상민, 김영권, 황석호, 서령우가 서고요. 그 앞에는 4-3-3 마테우스, 이동경, 고승범, 최전방에는 켈빈과 주민규, 윤일록 조합으로 옵니다. 윤일록 선수가 들어왔어요. 네, 오늘 뭐 이번 시즌 이제 첫 번째 출장이 되겠고요. 울산은 계속해서 좀 본인들이 주력으로 할 수 있는 4-2-3-1 포메이션. 또 지난 주말 현대과와 더비에서는 7명이나 지금 선발 명단이 좀 바뀔 정도로 변화폭이 좀 큰 울산으로서는 오늘 지난 시즌 3경기에서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하는 대전을 상대로는 오늘 측면에서 켈빈이나 윤일록 선수의 역할도 굉장히 좀 중요할 걸로 여겨집니다. 네,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동안 작전판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슈퍼스카이데이 핫한 코너죠. 그럼 대전부터 포메이션을 이명철 위원께서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대전의 경우는 지금 이 흰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3-4-1-2의 포메이션인데 이 대전의 경우는 제가 그냥 좀 간단하게 비유를 하자면요. 당연히 공격수들은 골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앞쪽으로 많이 올라가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김승대 선수 오늘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안톤 선수를 중심으로 볼이 전진이 될 때 좌우 윙백들은 이렇게 하프라인 쪽에 위치를 잡게 될 텐데 문제는 이 위에서 공을 잡을 선수들과 아래에서 빌드업을 하는 선수들 간의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어요. 올 시즌 내내 대전이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 공간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 울산으로서는 이 공간을 어떻게 압박을 해서 대전의 중원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 수 있을지가 오늘 경기의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작전판을 먼저 쓰셨어요. 현영미 위원님, 또 이거 한번 청소해 주셔야죠. 네, 다시 뭐 대전 선수들 원위치로 다시 물리겠습니다. 제가 노력했는데 이거. 그러면 울산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전체적인 주도권은 울산이 뭐 원정 경기긴 하지만 대전을 상대로 굉장히 좀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가져갈 것 같고요. 올 시즌 계속해서 주로 센터백 2명에서 빌드업 시에서는 양쪽 측면 풀백이 높은 위치까지 전진을 하고요. 순간적으로 상대가 백스리에서 5백으로 내려서더라도 윙포드 위치 자체를 좀 높은 위치까지 가져가면서 여기서 숫자적으로 좀 우위를 나타낼 걸로 좀 오늘 예상이 됩니다. 미드필드 2명을 두고 오늘은 섀도우 스트라이크 이동경 선수가 이 미드필드 사이에서 좌우로 좀 움직이면서 찬스 메이킹뿐만이 아니라 스코어러 역할까지. 네, 양쪽 측면에서는 서령우 선수라던가 왼쪽에 심상민 선수도 크로스가 워낙 좋은 선수라 주민규 선수를 겨냥한 뭐 크로스라던가 얼리 크로스, 뭐 컷백 여러 가지 형태에서 다양한 공격 조합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이 4-2-3-1 구성으로 선발 라인을 구성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현영민 위원님은 이제 이 위쪽의 자원들을 얘기해 주셨지만 오늘 울산이 또 중요한 부분은 마테우스랑 고승범입니다. 아무래도 맞습니다. 마테우스와 고승범 오늘 보야니치가 선발이 아니거든요. 보야니치가 없는 상황에서 이 3선의 선수들이 대전이 지난 맞대결 보면 울산 만날 때마다 여기 미친
듯이 이렇게 압박을 했거든요. 여기가 엄청 이제 고전할 수가 있는데 과연 마테우스와 고승범, 울산의 신입생 두 명이 대전이 혹시 압박을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잘 벗어나오고 빌드업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양 팀의 선발 라인업, 그리고 포메이션, 그리고 두 해설위원의 예상 전술까지 만나봤고요. 이제 키플레이어를 조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승이 간절한 대전입니다. 울산을 상대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선수가 좀 키맨이 되어야 될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대전으로서 제 생각에는 울산전에 정말 미친 활약을 했던 이창근 골키퍼를 다시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네. 네. 이창근 골키퍼가 이 맞대결의 결과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정말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보이는데, 자, 저희가 이제 훈련 때 이 영상을 좀 담아봤거든요. 오늘 표정도 좋고 몸도 가벼워 보이고 호랑이를 만나면 눈에 불이 켜지는 이창근, 오늘도 아주 대단한 선방 능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번 3월 A매치 대표팀 명단에도 네. 차출된 바가 있었던 이창근 골키퍼입니다. 네, 지난 경기 인천과의 경기에서도 패배한 이후에 라커룸 토크에서 절대 동료 탓하지 말자. 팀으로서 맞아요. 네. 이번 경기까지는 뭐 패배했지만 다음 울산전을 기점으로 좀 반드시 승리하자라는 또 원팀으로서의 이야기를 좀 전달했습니다. 네, 특히나 대전 라커룸에서도 원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또 짜증내지 말자, 네. 함께하자. 이거 선수 출신으로서는 또 많이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공감이 되면서도 지금 4라운드까지 아직 승리가 없으면서 짜증내지 말자. 네. 계속 길어지면 짜증 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대전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를 기점으로 좀 끊어갈 필요가 네, 있고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한 번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현영민 위원의 픽은 누굴까요? 저는 대전이 지금 아주 뭐 간절하고 네. 절실하지만 아주 올 시즌 무패 행진 좋은 흐름을 달리고 있는 울산을 상대로 좀 어려운 경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또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울산의 키플레이어 꼽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영민 위원부터 픽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선수가 키맨이 되어줄까요? 저는 아무래도 최근 뭐 분유 버프죠. 네. 이동경 선수를 꼽아봤습니다. 네, 이동경 선수가 최근 3경기 연속골을 득점을 하면서 폼도 굉장히 올라와 있고 지난 동계 시즌에서부터 계속 꾸준하게 절실하게 훈련했던 게 그대로 경기 결과에도 나타나면서 본인도 굉장히 좀 자신감을 많이 얻으면서 경기에 출전을 하고 있고요. 뭐 군입대를 앞두고 있지만 이 전까지는 울산만을 생각하면서 경기를 좀 치르고 싶다. 오늘도 아주 경기장에 만나봤는데 굉장히 좀 다부진 각오를 본인 스스로가 좀 나타냈습니다. 네, 그러면 이명철 위원께서는 어떤 선수를 뽑아주실까요? 저는 이제 지금까지 믿음을 준 선수가 아닌 새로운 검증이 필요한 선수를 꼽아보려고 오. 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켈빈이죠. 오, 네. 네. 좀 뜸을 들였어야 되나요? 맞추는 네. 재미를 들였어야 켈빈. 되는데 켈빈 맞습니다. 켈빈 선수를 꼽아봤는데 네. 켈빈 선수가 아직까지는 울산 유니폼을 입고 인상을 많이 남기지는 못했어요. 네. 데뷔는 했지만 켈빈이 과연 지난 시즌 바코 같은 드리블러이자 크랙이자 볼을 운반해주고 마무리해주는 에이스의 면모를 그대로 측면에서 보여줄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네, 이 켈빈 선수에 대해서는 팀 동료들의 평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 성격도 좋고 뭐 가진 테크닉이라던가 팀과의 어울리는 이런 융화되는 모습. 네. 이 선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다는 또 선수들이 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선수의 친화력이 또 이제 이렇게 외국인 선수들이 적응을 하고 성공을 하는 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중요하죠. 네, 네. 같이 티타임도 갖고 밥도 먹으러 다니고. 밥도 먹고 뭐 다 하면서 네. 선수들이 좀 친해질 필요가 있죠. 네, 그런 분위기가 경기장에 또 녹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키플레이어까지 뽑아봤는데요. 두 분께서 좀 긴장을 해주셔야 될 시간입니다. 뭐죠? 이제 오늘의 승부 예측 시간인데 아. 저희가 이제 지난 경기 통해서 좀 커피 내기를 하자고 얘기를 네.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승부 예측은 또 어떤 걸로 갈지 커피로 그대로 쭉 가시나요? 커피 가야죠. 커피의 대전 아닙니까? 네. 대전 자랑하는 대전 빵까지. 빵까지 네. 빵까지 얹어주시나요? 네. 네, 그러면은 네. 두 분 중에 이명철 위원부터 가겠습니다. 저부터 가나요? 네, 아, 제가 기록해 놓을게요. 네, 빵까지 걸려 있으니까 더 신중해질 수밖에 네, 없어요. 해야죠. 제가 아까 네.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저는 울산의 3대1 승리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 무패 행진을 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간다. 이어간다, 네, 이어간다. 울산으로서는 이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전이 근데 무득점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울산이 이제 후반전 됐을 때 아직은 체력이나 이제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주축 자원들 대부분이 1, 2월에 아시안컵을 다녀와서 훈련을 팀으로서 못한 것이 좀 이유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대전이 후반에 한 골을 넣을 것이다. 3대1 울산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이 두 팀 모두 올해 실점이 굉장히 좀 많은 팀들이거든요. 전반전보다는 후반전에 양 팀 모두 좀 더 많은 득점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대전이 지난 시즌 울산을 상대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승리를 가져가지 못하더라도 저는 2대2 무승부로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대2 무승부 그리고 3대1 울산 승리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첫 승이라는 간절한 목표가 있는 대전이고요. 그 대전 징크스를 깨야 하는 울산입니다. 과연 5라운드에서 승전보를 올릴 팀은 어떤 팀이 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 스카이 스포츠 채널을 통해서 계속 만나주시고요. 저희는 중계 끝난 후에 포스트 매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말고 채널 고정. K리그는 스카이 스포츠.